안녕하세요. 생기가득 한방병원 병원장 이희재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응원도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를 뽑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하는 페퍼민트의 한 종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하와 페퍼민트는 신선한 향기와 특유의 쿨링 효과로 알려져 있죠. 주로 식용으로도 쓰고 향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박하 잎은 차나 음식에 사용이 되고요. 박하 오일은 향수, 치약, 캔디 등 다양한 상품에 활용이 되죠. 또한 음식에 특별한 맛과 향을 더해주는데 이는 주로 멘톨과 같은 화합물에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가진 환자일 경우에 페퍼민트도 박하처럼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페퍼민트 차를 드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항암 중인 경우에는 페퍼민트 향이나 페퍼민트 차가 구역감을 억제를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상복하는 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오드 관련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만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볼게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의 내분비내과 이은직 교수님은 헬스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반면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시마, 미역, 파래, 김, 멸치와 같은 요오드가 과다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였을 때 경도의 갑상선 기능 저하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의 보충 없이도 회복됨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한 삼성병원의 홈페이지에는 정상인은 요오드를 많이 섭취해도 갑상선에 일정량의 요오드만 공급하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지만 갑상선염 환자들은 자동 조절 기능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갑상선 암 환자의 경우는 서울대병원, 삼성의료원, 서울아산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모두 홈페이지에 암 수술 후에 별다른 음식 제한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 생각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는 평균 요오드의 섭취량은 한국영양학회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인 80에서 150 마이크로그램을 훨씬 초과하는 4170 마이크로그램에 달합니다. 갑상선 항진증 환자나 아급성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요오드가 많은 음식들을 조심하는 정도로 복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크게 문제없이 복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인은 요오드를 많이 섭취를 해도 갑상선에 일정량의 요오드만 공급하는 자동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셀레늄을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시면 임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갑상선염이 있는데 셀레늄의 보충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분에게서 염증을 줄여주었다라는 논문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자가면역 갑상선 질환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질환에 있어서는 셀레늄의 보충이 염증을 개선시켜 준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의 논문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에 셀레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주는 논문입니다. 자, 셀레늄의 권장 복용량은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40에서 400 마이크로그램으로 각 논문마다 권장 복용량이 좀 다르긴 하죠. 주로 5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셀레늄은 중금속과 직접 결합해서 셀렌 화합물로 해독 기능과 간 해독 기능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금속을 배출하는 기능이 있어서요. 모발 검사상 중금속이 높으신 환자분의 경우에는 중금속 해독제로 셀레늄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암질환에 셀레늄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셀레늄은 DNA 손상을 예방하고 또한 DNA 복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뿐 아니라 모든 암 질환에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셀레늄은 정상세포는 보호하고 종양세포를 괴사하는 효능이 있고요. 항암과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경감시키기 때문에 다른 암들의 치료에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환자에게는 고용량 셀레늄 요법을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치료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도 많이들 하셨는데요. 먼저
항진증, 저하증 환자 모두에게 추천하는 음식은 생선, 닭가슴살, 오리, 견과류 등 고단백 식품입니다. 두 번째는요, 블루베리, 아보카도, 토마토 등 항산화제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세 번째는 귀리, 보리, 브로콜리, 시금치, 미나리 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인데요. 저는 음식의 차이보다는 개개인의 소화력의 차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상선 저하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화력이 떨어진 환자가 많습니다. 고단백식이나 식이섬유가 많이 섭취된 음식을 복용하는 경우에 소화장애가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 항진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흰쌀같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을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배가 고파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체중이 빠졌다가 다시 비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나리 수군차는 갑상선 암,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에 모두 좋습니다. 미나리는 체내의 염증을 억제하고 항산화 및 항암 작용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미나리에 함유된 페르시카린, 이소람네틴, 그리고 비타민 A, B, C 등의 성분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한 이를 증명하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열이 나거나 염증이나 통증이 생길 때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미나리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도 미나리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분들이 드시는 메티마졸이나 안티로이드 등의 항갑상선제는 간 독성이나 신독성 등의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또한 갑상선 항진증 환자분들은 피부 질환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미나리를 복용하시면 간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염증 완화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항진증으로 인해 심부전까지 간 경우는 진료 후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티마졸을 하루에 6알씩 복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도 미나리차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댓글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요. 해놓고 보니까 전부 다 음식 관련이네요. 증상 등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진료를 보지 않고 답변을